안녕하세요.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농사에서 한 해 동안 잘 기른 농작물을 정리하고 또 잘 저장하는 걸 갈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잘 해야만 내년에도 버리는 농작물도 없고 또 더 농사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도 농부의 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20년 문화예술계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마무리를 잘 해야 또 2021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화의 공감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각 문화예술계 전문가분들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을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두 회에 걸쳐서 함께 할 텐데요. 늘 제 옆을 지켜주시던 MC 송현민 씨는 오늘 특별히 음악평론가로서 활약을 해주실 겁니다. 촌철살인, 재치만점 음악평론가 송현민 씨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잖아요.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처음에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준비됐던 공연들이 취소됐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도 좀 의아했었고 네. 그래도 조금 연기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예술가분들을 바라보는 저희 창작자나 제작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네. 좀 많이 기운이 빠지고 힘들었던 상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좀 희망적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지? 네.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상황이 갈수록 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원 제한 같은 것도 딱 생겨버리고 하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공연이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암담했던 것 같아요. 공연이 지연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운이 빠지는 게 사실이고 그 뒤까지 계속 다시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습실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디션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술가들에게도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타격이 컸었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이 없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대중과 만나는 것도 소통이 부재가 있었지만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만나는 것 자체도 많이 단절이 됐던 좀 시기였습니다. 네. 초기의 대응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네.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좀 더 초반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예술가들에게 예술 무대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뭐 8월까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건데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한 2천억 정도 수입이 났고 네.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 원 이게 8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그 뒤에 상황까지 합치면 사실 올해 굉장히 피해가 큰 건데 네. 공연이 취소된 게 거의 10,000건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 8월까지. 네.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게 그냥 잠깐 준비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닌데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굉장히 장기간 하는 건데 네. 이게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게 8월까지면 거의 10,000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네. 올해 내한 공연들이 수치적으로 아, 좀 많았었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러한 공연들이 다 하나둘 취소가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앓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뭔가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사실 그래도 뭐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런 상황에 빠르게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공연 예술 분야에서 이제 영상으로 송출되는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되는 게 있었는데 송출 방식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이제 송출이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생방송하는 것처럼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이 있었고 네. 또 연주자나 아티스트들의 부담도 좀 줄이고 처음 이제 겪는 사태다 보니까 기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술가들과의 마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녹화를 해놓고 이제 사후에 방송하는 방법들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홈 라이브라고 해서 한동안 집에서 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방구석 클래식이라고 해서 2월 말에 네. 그때 바리톤 이은광 씨가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에서 하는 공연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캐주얼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음향이나 화질이 굉장히 좋다기보다는 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그런 음악가들의 어떤 공연장이 아닌 자기 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규모 어떤 장소를 빌려서 관객은 없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공연들이 있었죠.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에 있는 공연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만 이제 문체부에서는 또 이제 기관 폐쇄라든지 공연장 폐쇄 이렇게 하면서 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1일 국악이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아카이빙된 작품을 온라인으로 먼저 송출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도남은 국악당에 그게 아마 2월 29일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거는 대관 공연이었는데 공연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악계에서 그 최초의 온라인 공연이 됐고요. 그다음 3월 달 들어서면서는 이제 국악 방송하고 함께 했던 사랑방중계 네. 이제 생방송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랜선 콘서트로 했던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발 그러면서도 국립극장에서도 패왕별이라든지 이런 그 국립극장의 이제 고유의 그 레파토리들을 이제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대관 공연 뭐 이런 거 기획 공연 이런 거 원래 하기로 했던 공연은 공연장에서 하되 관객은 없이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게 아니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록용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홍보용으로 찍어놨던 그 아카이빙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트는 거죠. 사실 급하니까 이제 이런 거 다 꺼내가 창고에 있던 거 다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네. 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영상 기술에 대한 발전은 있는데요. 그 전통이 짧아요. 짧죠. 그러니까 해외를 보면은 방송교향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현장에서 진행하는 음악을 네.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그런 기법들이 1920년, 30년대부터 이미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시작이 됐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으로 진입할 때에 그 사실은 우리가 구매한 티켓 안에는 그 아우라까지 느껴보겠다라고 네. 하는 그 공간의 감수성이 있거든요. 네. 옷을 입고 공연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근데 영상으로 볼 때는 일상 속에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영상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어떤 진입의 과정을 제일적으로 이렇게 다듬는 네. 그런 그 기법들이 요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몇 년 뒤에는 오페라 극장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오페라 매니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뭐 단점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 관객분들이 안 계신다는 것 자체가 리허설 외에는 별로 있었던 적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낯설었고 이것조차도 없으면 아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가 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접해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네.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무대 예술에서 관객석에서 보는 입장으로서의 그 무대 동선과 네. 이 카메라에 담겨지는 무대 동선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서의 그 무용수들의 미장센이나 막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아졌고 네. 이 동영상 아카이빙 문제에서는 그 안무가들이 하나하나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동영상 송출 부분에 관련해서는 안무가가 이 부분은 조금 풀샷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와이드샷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그렇게 안 잡아주고 이제 뭔가 약간 클로즈업을 한다거나 네. 뭐 이제 조금
보여지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신다거나 그러면은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 많아지더라고요. 음악을 하거나 뭐 무용을 함에 있어서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그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무대를 만들어가거나 공연을 이제 바꿔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했을 때 관객 반응이 좋았을까? 네. 어땠을까를 스스로 그냥 예상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그 다음 공연 때 어떤 반응을 내가 가지고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좀 없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답변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박수 소리 하나인데 맞아요. 예. 네. 하나하나 어떤 구체적인 언어로 해서 어느 부분이 좋았다, 이 대목이 좋았다 이러면서 댓글의 인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댓글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공연 예술의 문법 같은 것도 좀 알게 되고 모두가 평론가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반응을 예전에는 참 알기가 어려웠었는데 맞아요. 즉각적으로 알 수.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은 좀 제2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립극장 공연들 예전에 봤지만 제가 다시 보고 싶은 공연을 해주니까 너무 반갑고 네. 또 놓쳤던 공연들을 또 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해외에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들이 그렇죠. 김수영 네. 기자님 계속 올려주시고 또 막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방송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관객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보던 공연을 온라인으로는 30분 이상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공연장에서 주는 그 아우라가 없다 보니까 네, 그 화면으로 보는 게 그 공연의 그 미학을 충분히 관객으로서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 공연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안들이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대 예술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거를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빔 프로젝터, 프로젝트 매핑이라 그래가지고 그 네. 프로젝트 매핑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특수 효과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무용 영화의 기법을 활용해서 뭔가 약간 뭐 다른 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뭔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대중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안무가가.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들도 또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앵글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잘 담길 수 있을까? 그게 감독님의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또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재밌어지더라고요. 또 다르게. 새로운 시도들이. 네, 저를 계속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모니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부분을 전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단점이 많기는 하지만 약간의 장점들이 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아까 말씀한 창고에서 꺼내서 하던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문제. 저작권 문제. 지금도 대두되고 있죠. 그렇죠. 저작권. 그 공연 영상이라는 게 처음에 찍었을 때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온라인에서 보여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찍힌 네.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상영이 되니까 거기 참여한 이제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네. 이를테면 최소한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정말 권리가 있어서 진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사실 처음에는 네. 너무 그동안 없었던 일이니까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막 이렇게 상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그 저작권 문제라든지 또 이런 공연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이제 국악원에서 또 하나로 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악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영상을 풀려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악원에서 새로 찍은 거죠, 아예. 네. 그런데 그 찍은 것도 공연장이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야외로 나가거나 이제 좋은 그 영상을 함께 담으면서 짧은 뮤직비디오 형태로 해서 찍으면서 민간 예술인을 돕는 또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로 기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일석삼조를 좀 네. 동시에 했던 그러면서 짧은 뮤직비디오 형식이니까 또 그러면서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잘 만든 좋은 웰메이드 영상을 하나 갖게 되는 그러면서 또 짧기도 하고 네. 또 저작권도 확보가 된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여서 할 수 있었던 아주 짧은 시간에 준비했지만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니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초보자들한테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마니아들한테는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들이 예전에 접했던 그런 콘텐츠에 더 플러스 알파 되는 여러 정보를 순식간에 접할 수가 있는데 네. 초보자들이 사실은 공연장에 오는 이유는 화려한 외출입니다. 그렇죠. 예, 기분 전환도 예,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빨간색 표시를 하는 날인데 네. 이 공연장이 주는 특별한 아우라를 그냥 평면화된 공간에서 느낀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번에 원래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었어야 됐는데 온라인 송출로 바뀌면서 소극장에선 300명, 200명 볼 수 있었던 것들이 6,000명이 보게 되고 15,000명이 보게 되고 조금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BTS 저희 취재해 주셨지 않습니까? 데치타 같은 경우에 슈가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날치 밴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국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런 관객들 이제 저는 그 미래의 어떤 잠재 관객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국악원이나 국악 방송의 사이트를 찾아오는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온라인 공연을 보고서 뭐 이것이 국악인지 뭔지 모르고 들어오는 분들부터 해서 네. 그래서 의외의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러니까 한번 경험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국악의 관객으로 또 소개해 줄 수 있느냐 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무대가 다시 열렸을 때 이분들을 극장으로 또 초대를 해야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온라인 공연이 일정 부분 새로운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정말 거기 가서도 정말 VIP석 앞에 앉아서도 이렇게 막 땀방울까지 보고 이러기는 사실 쉽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근데 네. 정말 클로즈업 그리고 뭐 볼 수 없는 어떤 뭐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이라든지 이런 식의 극장에 가더라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온라인 공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콘텐츠가 쌓이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 아카이브 다음의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또 공유하고 다시 재배치를 하느냐, 재공유를 하느냐 이런 어떤 기획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해야 돼. 뭐 플랫폼 2.0 단계라든지 그런 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을 꼽자면 탈경계, 융합 이런 단어들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장르가 혼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상적인 시도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아마 11월 초에 했었던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저도 그 미래극장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실험적인 어떤 시도였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과 이제 그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공간 이렇게 차원이 좀 달라지는 그런 차원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음악 공연과 뭐 어떤 게임의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융합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음악적으로는 뭐 즉흥이라고 하는 음악과 이제 또 무대에 있는 그 객석에서의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또 함께 만들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연장의 무대 공연의 이런 경계들을 이제 뛰어넘은 어떤 융합의 네. 사례면서 아주 실험적인 사례였다고 보여집니다. 국립 발레단이 이런 이제 약간 영상과 공연을 융합한 그런 작품들을 그걸 또 새로 창작을 한 거죠. 원래 기존의 작품이 아니라 안무가한테 의뢰를 해서 새로 만드는 네. 그런 공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런 작품을 이제 보여주는데 단순히 그냥 야외에서 했다 이게 아니라 장소만 바뀐 게 아니라 장소가 바뀜으로써 그 공연을 만드는 어떤 문법이나 그 안무가의 상상력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배경만 바뀐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마치 영화처럼 다른 곳에서 찍은 이 화면을 이어 붙여서 편집을 한다든지 그래서 마치 그 화면 안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네.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장소만 바뀌는 게 그런 어떤 상상력을 넓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저희 추다의 차지스 콘서트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린 스크린을 다 깔은 거예요. 해리포터 영화 촬영지처럼 네. 영화 기법에서나 쓰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그린 스크린을 깔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빔 프로젝트나 영상을 이미 VJ잉을 할 수 있게끔 다 소스를 만들어놔서 저희는 똑같이 이렇게 노멀하게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지만 뒤에 배경이 계속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할 때 녹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직접 하는 모습을 이제 다큐 형식으로도 담고 그 녹음하는 영상을 그대로 이제 영상을 온라인 영상으로 온라인 공연으로 만드는 작업도 해봤었는데 스튜디오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예술 창작자의 작품이 처음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에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첫 시도하는 공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랜선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본인의 서재나 연습실 네. 혹은 개인 방 안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공연장에 올라야만 공연이고 여기는 단지 내가 그 연마하는 개인 밀실이다. 네.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왜 화가들한테 아틀리에 공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재밌는 공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음악도 듣고 예술도 접하지만 그 사람이 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일석이조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과의 융합도 그렇죠. 생기는 네. 게 아닌가. 이미 그 공연과 영상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탈경계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공연 자체를 영상으로 해서 영화제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학생 작품인데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만든 작품이 네.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을 탄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야드라는 작품은 또 지금 안희우 이날치 씨가. 밴드의 안희우 씨가 네, 또 네. 주인공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미 영상과의 경계는 허문 것 같고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무대 공연이 아니었던 이런 장르들이 아주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이런 맞습니다. 융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조명을 받았던 팀 하면 이날치 밴드를 꼭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드롬이란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엄청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여서 가능했다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이거 답하기 전에 우리 네. 춤 한번 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세요. 봄 내려온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편집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날치 밴드가 음악으로 그 태어난 콘텐츠이긴 하지만은 유튜브에서 이 음악을 알리는 데는 앰비기어스 댄스 시어터 네네. 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방식을 보면은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뮤직비디오나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댄스 시대에 그 춤을 담는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소비하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은 저는 이날치 밴드의 음악적인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음악에 맞춰서 아주 그 먹혀 들어갈 만한 그 춤을 잘 깎아서 내세운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이날치 밴드는 양 날개로 난다고 하면 한쪽은 음악, 한쪽은 앰비기어스의 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이 되게 잘 돼 있었고 네. 너무 재밌었었고 가요에서 이제 후크송이라고 부르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음악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가미가 됐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콘텐츠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이날치 밴드의 다양하고 좀 색감도 되게 재밌었고 네. 한복이나 여러 가지가 조합된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끌 수 있는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점은 그 보통 이날치 밴드와 앰비기어스가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이 좋은 컨텐츠가 나오고 뭔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중독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데 네. 한 가지 다른 성공 요인이 있다면
전략을 잘 내세워서 이 콘텐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폭발적인 화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인기가 좀 있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상황이었지만 이때 딱 가지고 있던 거를 확 풀면서 네, 그래서 아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만큼 그런 충족시켜주는 수준의 거. 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태도가 결국에 어떤 작업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작업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까요?